인순이의 직업은? 자갈치 시장이 있는 한국의 도시는? 12월 마지막 날 제야의 종을 치는 장소는? 한국의 제2의 도시는? 애국가 동해물과 다음은에 나오는 곳은? 해외 입국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여권의 위조 여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엘 스콧이라고 합니다. LA를 기반으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승무원이 된 데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 여행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가 영국인, 어머니가 프랑스인이셔서 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 덕에 어린 시절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성장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바로 한국에서의 시간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걸으며 들었던 새벽 종소리, 맛본 김치찌개의 깊고도 묘한 맛,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한 미소는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어요. 이후에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문화를 경험했지만 한국만큼 따뜻하고 특별한 감정을 느낀 나라는 없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승무원이 되고 난 뒤에도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항상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노선에 배정받아 익숙한 문화권에서 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시아, 특히 한국으로의 발령을 간절히 바랐어요. 5년 전 마침내 아시아 노선으로 발령이 났을 때는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죠. 물론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특히 중국 노선에서는 기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독특한 향신료 냄새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노선은 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하고 놀랄 정도로요. 일단 게이트에서부터 다른 노선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탑승 시작 전부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계셨고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손에 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노선에서는 종종 여권이 어디 있지? 하며 가방을 뒤적이는 일이 많아서 탑승이 지연되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수화물 관리에서도 그 철저함에 놀랐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수화물이 초과될 경우 공항에서 짐을 빼거나 추가 요금을 내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승객들은 거의 항상 무게를 딱 맞춰 오셨어요. 한 번은 제가 혹시 무게 재보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 승객이 웃으며 당연하죠. 집에서 미리 재고 왔어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철저한 준비성과 효율적인 태도는 한국 노선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도 한국 승객들은 남달랐어요. 대부분의 승객이 메뉴를 미리 확인하고 고르셨고 기내식이 나올 때는 미리 테이블을 정리해 주셨죠.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너무 좋아하시고 그 뒤로는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곤 했어요. 이런 모습들 덕분에 저는 한국 노선에서 일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비행은 특히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도착한 뒤 3일간의 체류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항상 비행 스케줄 때문에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물다 다시 비행기에 올라야 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여유롭게 한국을 탐방할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친한 동료 리사와 함께 홍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홍대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며 많은 추천을 받았거든요. 리사는 이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갈 곳과 먹을 것을 다 정리해 두었더라고요. 메리엘, 이 디저트 카페 꼭 가야 해. 여기 크로플이랑 티라미수가 진짜 맛있대. 라며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평소 단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군침이 돌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 도착한 뒤 우리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깐 쉬었다가 홍대로 향했습니다.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어요. 거리 곳곳에서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고 다양한 가게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었죠. 그날의 설렘은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와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게 홍대의 한 디저트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30분쯤 기다린 뒤 드디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넓고 아늑한 분위기에 놀랐죠. 리사는 테이블에 자리를 맡고 저는 주문을 하러 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방을 챙겼겠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데나 물건을 놓고 다녀도 안전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저도 검은색 토트백을 의자에 걸어둔 채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 신용카드, 그리고 승무원, 신분증 등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자리에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저는 자리에서 가방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가방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죠. 검은색 토트백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설마 누가 가져갔을까? 아니야,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했잖아. 내가 어디 다른 데 두었나?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도 놀란 표정으로 메리엘, 무슨 일이야? 가방이 없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여기 뒀었는데 없어졌어. 라고 대답했죠. 리사는 곧바로 카페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카페 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의 차분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저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제 가방이 없어졌어요. 검은색 토트백인데 안에 여권, 카드, 신분증까지 다 들어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CCTV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함께하죠. 그는 직원과 함께 CCTV를 보러 갔고 리사와 저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청년이 돌아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CCTV에서 한 남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청년은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의 세심한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한국 경찰은 빠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10분 뒤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한 지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경찰관이 카페에 도착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경찰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친절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을 파악하고 곧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청년은 경찰과 함께 CCTV 화면을 재검토하며 가방을 들고 나간 남성의 인상착의를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며 가방 도난 시간과 그 남성이 이동한 방향을 추적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손을 꼼지락거리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가방 안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있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저는 에어팟이 들어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습니다. 에어팟의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경찰관은 제 스마트폰으로 에어팟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곧바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몇 분 뒤 한 경찰관이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 CCTV가 추가로 설치된 곳이 있나요?
직원은 카페 옆 골목과 뒷문에도 CCTV가 있다고 답했고 경찰은 즉시 해당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이 골목길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성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또렷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무전기를 통해 근처에 있는 순찰차의 상황을 공유하며 도망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했죠. 그들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경찰이 에어팟의 위치를 추적하며 데이터를 전송받은 덕분이었죠. 화면에 표시된 위치는 다행히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불과 2블록 떨어진 거리였죠. 경찰관은 곧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청년도 저를 따라 경찰차에 동승하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지만 경찰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2블록을 달려 도착한 곳은 근처 경찰서였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제 검은색 토트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경찰관은 곧바로 가방 안의 물건들을 확인하라고 권했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에어팟까지 모두 멀쩡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경찰관은 가방을 놓고 간 사람이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며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제야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죠. 가방을 가져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계속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가방을 가져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공항에서 막 도착한 그는 한국의 문화에 익숙지 않아 가방이 혼자 놓여 있는 걸 보고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라 생각한 겁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그의 말은 경찰의 조사와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려다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착한 의도를 알게 된 후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의 얼굴이 놀란 듯 밝아지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꼭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변 경찰관들도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 사이 청년은 한 발 물러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향해 고맙다는 말을 건네자 그는 겸손한 태도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누구나 돕는 게 당연하죠. 특히 외국인분이 어려움을 겪으셨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 특유의 배려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약간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김재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재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의 이름을 듣고 나니 왠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한 후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건 보고서 작성을 마친 경찰관은 제게 다시 한번 물건을 확인하라고 권하며 혹시라도 빠진 물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덧붙였어요. 모든 게 무사히 끝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경찰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일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덕분에 잃어버렸던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되찾은 기분이에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재준 씨는 제 옆에 조용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안심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는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끝났지만 그의 따뜻한 태도와 진심 어린 도움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사와 함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리사,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한국을 깊이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 모든 순간이 놀라웠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리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 메리엘. 이번 사건은 정말 예상 밖이었지만 결국 좋은 경험으로 남은 것 같아.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야. 그날 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잊을 수 없는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안전함은 앞으로도 저를 한국으로 이끌 이유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문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죠. 그날 밤 리사와 저는 호텔에서 간단히 짐을 정리한 후 재준 씨의 초대를 받아 저녁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사건 이후로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재준 씨는 경찰서에서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 더 캐주얼한 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옷차림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움은 어딘가 푸근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소박하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한식당이었습니다. 재준 씨는 여기가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단골집이에요. 특별한 날엔 꼭 여기서 밥을 먹곤 했죠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사와 저는 메뉴판을 보며 설렘 반, 호기심 반의 표정으로 추천 메뉴를 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갈비찜이 정말 맛있어요. 둘 다 시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추천에 따르기로 한 우리는 곧 다양한 한식,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운 것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재준 씨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집어들고는 한식, 매너와 각 요리를 즐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는 국물과 함께 밥을 조금씩 비벼 먹으면 더 맛있고요. 갈비찜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그의 자세한 설명에 리사와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따라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이렇게 제대로 먹는 건 처음이에요. 리사가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재준 씨는 우리의 반응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행이에요. 이렇게 한국 음식을 즐겨주시는 걸 보니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 이후로 긴장했던 저희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의 태도에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며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준 씨는 자신의 꿈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에게 승무원으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공유했습니다. 대화는 끝날 줄 몰랐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말했어요. 오늘의 일이 저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돕게 되었는데 오히려 저도 새로운 인연을 얻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와 리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하자 재준 씨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시면 꼭 또 뵙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짧지만 깊은 인사를 나누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리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메리엘, 정말 멋진 하루였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따뜻하게 끝나다니 꿈만 같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리사. 오늘은 정말 특별했어. 앞으로도 한국에 올 때마다 이날을 떠올릴 것 같아. 이튿날 아침 저는 전날의 사건을 곱씹으며 호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여운 속에 있었죠. 짧지만 강렬했던 여정 속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이 떠오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동료 리사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메리엘, 어제 정말 놀라웠지 않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금방 가방을 찾을 줄이야. 다른 나라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 리사.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불리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경찰의 빠른 대응부터 시민들의 배려까지 모든 게 놀라웠어. 리사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재준 씨 말이야. 정말 멋졌지 않아? 그의 침착함과 도움 덕분에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 제 얼굴은 살짝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그의 태도는 어제 저를 안정시켜준 가장 큰 이유였어요. 이름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의 친절과 배려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우리는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길게 줄을 선 동안 리사가 장난스럽게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메리엘, 이번 여행은 정말 대박이었어. 다음엔 우리 또 같이 한국 가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리사.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 그러던 중 심사대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동양인 남성이 긴장된 얼굴로 심사관들과 대치하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한국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리사가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뭘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심사관은 남성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공항이 어디죠? 최근에 방문했던 한국의 도시 이름을 말해보세요.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순이의 직업은 뭔가요? 남성은 눈을 깜빡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심사관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남성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기도. 이어 심사관은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제야의 종을 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남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사관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한국의 제2의 도시는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고 남성은 이번에도 확신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전. 마지막으로 심사관은 애국가에서 동해물과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를 말해보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자 심사관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주변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남성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별다른 소란 없이 추가 검사를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은 차분히 정리되었지만 그 주변에 감돌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걸린 듯 보였습니다. 심사관은 그의 여권을 꼼꼼히 살피며 다른 직원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는 즉시 보안 요원을 호출했습니다. 주변 승객들 사이에선 웅성거림이 커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리사가 말했어요. 메리엘,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라는 거 알지? 무비자로. 190개국 이상을 갈 수 있다던데 이 사람도 그걸 노렸나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 여권은 위조도 어려운 걸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적발되기도 쉬운 것 같아. 몇 분 뒤 보안 요원들이 남성을 데려가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심사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 승객을 불렀고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체계적이고 신뢰받는 시스템이 여기서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서며 리사가 말했어요. 메리엘, 이번 여행은 정말 많은 걸 깨닫게 해준 것 같아. 한국에서의 일도 그렇고 오늘 이 장면도 그렇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리사.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한 것 같아.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LA의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는 듯 했죠. 비록 짧았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저를 이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엔 꼭 다시 한국에 가자. 저는 속으로 다짐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여러분, 메리엘이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가방을 잃어버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신속한 경찰 시스템과 따뜻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20분 만에 해결된 놀라운 경험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CCTV와 위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빠른 대응, 유창한 영어로 소통하는 경찰관들의 전문성, 그리고 재준 씨처럼 기꺼이 도움을 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더불어 카페에서 물건을 놓고 다녀도 안전한 치안,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공존하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죠.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 다음 방문을 기약하는 메리엘의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LA 공항에서도 한국의 신뢰받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진 그녀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